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갑습니다. 오늘 정모 모임을 끝낸 이후에 오늘 추가적인 편견과 전략에 대한 강의를 드렸는데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주린이 심리 테스트, 진단 테스트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문제를 더 추가해서 30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정판 30문제, 주린이 진단 테스트, 나는 이제 고수인가 아니면 중수인가 아직 초급인가 아니면 주린이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항목 중 20개 이상 해당되시면 당신은 아직도 주린이이십니다. 20개 미만 7개 이상이시면 초보이십니다. 7개 미만 해당되시면 중수이십니다. 3개 미만 해당되시면 고수이십니다. 제가 한 2문제 정도는 저랑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3개 미만이면 고수라고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대가들, 피터 린치라든지 워런 버핏이라든지 대가들이 여기 고수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1번, 투자할 여유 자금이 항상 없다. 자산 분배를 안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현금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워런 버핏은 얘기를 했습니다. 2번, 인내심, 자제력이 없다. 충동적으로 사고 팔고 한다. 세 번째,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심이 없다. 회사의 매출 상황이라든지 투자 상황이라든지 비용 문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다. 네 번째, 회사 홈페이지에 방문한 적이 없다. 회사에 대한 관심이 없이 회사 홈페이지도 방문 안 해본 경우가 있으면 다섯 번째, 주식을 고를 때 남들이 좋다는 걸 고른다. 가족이나 주식을 잘하는 친구들이 사라 그러면 사는 편이다. 여섯 번째, 매일 주가에 신경을 쓴다. 주가가 떨어지면 회사가 나빠 보인다. 고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회사가 안 좋아 보이는 경우죠. 7번, 투자한 회사의 CEO 이름을 모른다. 회사의 CEO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경영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죠. 여덟 번째, 시장 조정으로 주가가 폭락하면 주식을 판다. 전혀 회사의 펀더멘털하고 상관없이 시장의 문제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경우에 다시 올라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판다. 아홉 번째, 핫한 주식은 이유도 묻지 않고 올라탄다. 열 번째, 주식 투자에 원칙이 없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든지 분산 투자라든지 어떤 원칙이 없다. 11번째, 원칙이 있어도 따로 전략이 없고 잘 깬다. 열매를 따거나 줍줍을 하거나 어떤 다른 모멘텀 전략이라든지 그런 전략은 따로 없고 일단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한다. 12번째, 회사의 분기 실적과 매출 성장에 관심이 없다. 회사의 분기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매출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결국엔 주가가 같이 따라간다고 믿습니다. 13번째, 몰빵을 좋아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걸 좋아한다. 14번째, 1년 이상 보유한 종목이 없다.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매에 관심이 더 많다. 15번째, 주식 숫자 늘리는데 관심이 없다. 주가에 더 관심이 많다. 16번째, 주식 투자를 함께하는 친구가 없다. 그래도 같이 하는 게,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게 주식 투자에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7번째, 투자한 회사의 목표 주가를 모른다.
적정 주가는 지난 12개월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의 목표 주가는 그 기업의 매출 성장률을 기본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산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목표 주가를 팀랭스 같은 데 가서 볼 수가 있겠죠. 18번째, 회사와 운영에 관심이 없다. 오직 주가에만 관심이 있다. 19번째, 투자 관련 책을 2권 이상 읽어본 적이 없다. 20번, 투자의 목적이 없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목적이 필요하죠. 21번째, 투자한 회사의 약점과 위험에 관심이 없다. 스왓 어널리스트처럼 회사의 위크니스, 약점이라든지 위협이 되는 점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22번째, 회사의 제품과 매출 성장에 관심이 없다. 회사가 무엇을 파는지를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회사의 제품이 얼마 정도 팔리고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되어 나가는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같은 거는 항상 신경을 쓰셔야겠죠. 23번째, 회사의 시가총액과 총 주식 발행수에 관심이 없다. 총 주식 발행수에다가 주가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시가총액으로 회사가 큰지 중형회사인지 소형회사인지 알 수가 있고요. 소형 중형회사의 주가 변동성은 조금 심할 뿐더러 또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24번째, 회사의 PE 레이시오라든지 PS 레이시오, PB 레이시오, 팩 레이시오, 에비타라든지 EB를 에비타로 나눈 거, EB를 에빗으로 나누기도 하고, earnings per share, EPS라든지 TAM, Total Addressable Market,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에 관심이 없다. 퀀트, 가치 투자자한테는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25번, 포트폴리오의 비중 조절, 리밸런싱에 관심이 없다. 회사의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는 또 비중 조절을 또 잘 해줘야 합니다. 분기별로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비중 조절을 하고 리밸런싱을 하면서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춰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26번째, 빚내서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크레딧 카드라든지 마진 투자를 하고 너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세배 레버리지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27번째, 돈을 안 잃으려고 하기보단 따려고 한다. 돈을 계속해서 수익을 크게 내려고만 하고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경우겠죠. 그래서 만약에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경우에 돈을 딸 수 있는 상황에서 못 땄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경우겠죠. 어떤 분들은 그냥 돈만 안 잃어도 마음이 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28번째, 주식 본전 생각에 많이 오르거나 과열돼도 팔지를 못한다. 앵커링 바이어스를 가지신 분이 있죠. 본전이 고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이 올 때까지 회사가 갑자기 몇십 프로가 올라가고 RSI가 과열됐을 때 어느 정도 열매를 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29번째, 팔거나 산 이후에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면 후회가 된다. 내 결정에 책임을 지기가 싫다. 자, 주식을 판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주식을 산 이후에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 후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어느 정도 산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거나 판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거나 오히려 주가가 산 이후에 좀 떨어지면 그래도 다시 올라올 거라고 믿고 본인이 내린 결정에 책임을 지려고 한다. 결정력이 있는 거죠.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요. 너무 자신을 해도 안 되겠지만 30번째, 유튜버들의 단편적인 정보에 마음이 흔들린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주변에 단편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면을 정보를 누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달 있다가 락업 해제가 된다. 아니면은 2달 있다가 무슨 일이 있다. 이 회사는 이런 것 때문에 좋다. 그래서 주식을 바라볼 때는 회사의 펀더멘털 같은 걸 바라볼 때는 정말 수십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장점, 약점,
장점, 그다음에 어떤 기회라든지 위협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되고, 뭐 그 주변의 심리적 상태,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회사가 과열됐는지 안 됐는지, 주가가 과열됐는지 안 됐는지, 뭐 매출 성장률부터 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함께 봐야 되고요. 뭐 직원들이라든지 CEO의 경영 능력이라든지 도덕성까지, 자 모든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단 한 가지 이유만을 자 내세우면서 회사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경우에 정말 시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30번까지 했고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고요. 제 의도는 일단은 장기 투자를 위한 심리 테스트였고요. 이 과정 가운데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자, 고쳐 나가시면서 더욱 훌륭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주말 잘 보내세요.